북경서방대학의 황진춘 선생님의 그 발표 청하겠습니다. 샘물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물관리 전설 및 사회생태관이라고 해서 중국 산시성 445촌을 그 사례로 한 그런 연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방건춘입니다. 저는 현재는 한양대 종로 종문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기회를 통해 제가 생태학 각도에서 예전에 관심 가지고 있던 연구 대상을 재탐구하게 되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장님과 여러 이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논문 제목은 샘물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물관리 정설 및 사회생태관입니다. 중국 산시성 445촌 사례 중심으로 연구입니다. 본문은 모두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연구 배경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1장에서 연구 사례 445촌의 기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 445촌의 물관리 정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론에서 사회생태관의 각도에서 물관리 정설의 특징과 내부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글은 자원 위기 가도에서 생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산시성은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으로 기층사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지역사회사 연구의 주요 영역이 되었습니다. 샘물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연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글은 자원 부족함은 이면에 담겨 있는 물 관리에 관련 사회 문제들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할 때 미국 사회생태학자 몰레이 부킹의 자유생태론을 참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사회에서 민간의 물관리 사회관계 네트워크의 구조과 전설 구술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관계가 중요할수록 혹은 미묘한 부분일수록 정설이 더욱 풍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시성 소남 지역의 한 공동체인 445촌을 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445촌에 위치한 곽산 지역은 전체적으로 골짜기물 혹은 생물이 비교적 풍부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매 분포와 유량에 있어 공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45촌 공동의 수원은 단지 과상의 4와 층뿐인데 수량도 유역 내 마을 사람과 각주의 음유수를 충당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와 층을 공유하는 마을들은 춘사 조직을 결성하여 마을의 생존과 발전을 유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사는 총 5개 마을이 있고 28일을 주기로 아래서부터 위로 순서로 따라 문을 댑니다. 그중에 공지의 마을은 인구도 비교적 적고 규모도 작아 싸가 아니라 춘이라는 부른 데서 445촌에 유래되었습니다. 기타 마을은 지형에 멀고 가까움에 따라 각각의 주사에 부속됩니다. 주사에서 하루를 나누어 주어 물을 끌어가게 합니다. 네, 이 물관리 공동체의 관여 전설은 모두 32편을 수집되고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해석했습니다. 다가 유형, 어떤 위기에 대처하는 생태관으로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천리 합의의 생태관로 사사오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삼아 그 유래와 활동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와 사수, 비 오는 날이 두 개의 정설군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천리호재의 생태관로 사사오청의 치료한 용수 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언제나 마치어다. 싸움 잘하는 말. 재단 앞에서 때려 죽인 후 재단 뒤에 매장한다 등 세 개의 정설군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인정호혜의 생태관로 사사오종의 용수 가등을 비교적 평화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받은 물, 훈수로 받은 물, 잔치를 베풀고 받은 물, 세 개의 정설군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선 천리합의의 생태광에 대한 분석입니다. 수자원 위기 대응에 관한 민간 전설 중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곳이 바로 수신설화입니다. 그런데 사사오청에서 정형적인 수신 전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여행의 전설이 용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신 신앙과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화는 여기 제시하는 거, 사수는 곧 살아있는 용왕이 있다입니다. 이 전설에서 용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을 만들고 비를 내리는 용왕이고 강조하는 곳은 신군이면 상징하는 곳은 청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사오청의 리더인 사수이고 강조하는 곳은 사군이면 상징하는 곳은 인도입니다. 전설에서 청도와 인도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사실 사사오청의 공동체 행위 중 하나로 사수가 주관하는 용왕묘 제사가 있습니다. 사사오청 전설은 특이하게도 사수를 살아있는 용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군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사오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높은 자아 정체성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 사의 식물, 사수 이야기도 이능한 의미를 잘 나타났습니다. 전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수가 사사오청에서 집단 기억의 매개체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강한 응집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천리합의의 개념을 통해 사의 통합이 공동체 전체의 승준 및 발전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설화에 대한 분석은 오늘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천리호재 생태광에 대한 분석입니다. 용신과 사수 전설이 사사오청의 결사적 의의와 공동체 의식을 특히 강조하지만 현지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사사오청은 역사적으로 물 분쟁이 극심하고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설도 적잖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 분쟁에 둘러싼 전설들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우치가 왜 사사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설은 이구 동성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싸워서 얻은 것인지 전설 마치의 문에 대한 권리는 기름솥에서 둔을 건져내는 것과 같아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념은 심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솥에서 등을 건지다는 심판은 다음과 같은 공약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물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할 때 마을 간의 힘 겨루기를 통해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의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늘의 뜻이 분디부터 공평하지 않음을 안시했습니다. 사사오총에 충분한 수원을 주지 않았음을 뿐 아니라 마을마다 자원의 보유 형황과 경제 수준도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후자는 물 분쟁 정도의 심화와 빈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현실을 해결해야만 불공평을 공평으로 평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사회의 상대적 안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사오천은 양극화 물관리 구조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극화 구조는 주사와 방사, 즉 부속촌들 사이에 형성돼 통제와 피통제의 관계를 말합니다. 실제 원령의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해야 수자원의 공평 분배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4개 주사가 종하류에 위치하고 물의 날의 배전은 원근에 따라 해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덜 수 있습니다. 상대적 공정을 보장해 줬습니다. 게다가 4개 주사에 15개 마을 중 시력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처제사인 저우츠는 가장 불리한 하류지대에 있지만 세력은 가장 큽니다. 이곳은 불평등한 방유지서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불평등 중의 평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공평한 물 분배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전설은 이 지석의 형성 및 그 원형에 대해 우회적으로 재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천리 호재로 해석합니다. 인위는 힘 겨루기를 통해 수군과 승준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청수는 그 유역의 승준 보치에 순응하면서 수군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통의 승준을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정설, 싸움 잘하는 말과 재단 앞에 때려 죽인 후 재단 뒤 매장하다에 대한 분석은 여기 생략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인정호혜의 생태관입니다. 상수한 양극화 구조의 정설은 싸움과 처벌이란 2가지 주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에 비해 다른 세 유형의 정설은 교환과 양보를 주제로 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이 세 전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무를 이행하고 받은 물 주제는 여기 2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둘 다 공제 마을이 이왕 마을로부터 수일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해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즉 혼수로 받은 물 전설입니다. 그리고
려자莊이 수위를 받은 후 공제말에 잔치를 베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전설들은 사사오종의 양극화 불경형 지서에서 공제말은 매우 불안정 요소가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받은 물 전설은 이익 교환으로 불평등 속에 평등을 달성하는 논리를 해석했습니다. 혼수로 받은 물과 잔치를 베풀고 받은 물 전설은 인정미가 더 넘쳐서 춘사 내부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일종의 호혜적 교환 관계로 정환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유형의 전설이 동일한 방수기를 갖는 말 간의 영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형 혹은 친족 관계에서의 친분 교환형 호혜적 인간 관계를 구형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자원 위기 대응과 민간의 물 관리 차원에서 사사오천을 바라보면 전설은 얻은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지서의 형성 원인과 행위 준칙에 대한 민간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향토에서 비롯된 기층사회의 생존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불평등 속의 평등은 모레이 부킹의 자유 생태관에 나온 개념입니다. 사사오종에서 불평등은 마을 간의 자원 조금과 경제력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설은 천리합일, 천리홀제, 그리고 인정호혜라는 관념적인 제어를 통해 위기 포발을 통제하고 있고 마을 간의 긴장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의 매력입니다. 즉 직접적인 서사가 아니라 허구 속에서 현실과 관념을 결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오종의 물관리 전설을 일종의 사회 생태 전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질서 있는 구조 및 신청의식을 돌려다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더 높여 말하자면 사회 생태의 시각에서 지역의 정서를 재해석하고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된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이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가르치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그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에 계시는 김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선자 선생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건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산시 남부 사사오촌에 전승되는 그런 물과 관련된 전설들을 사회 생태 전설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그 전설의 의미를 천인합일, 천인호재, 그리고 인정호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신 선생님 발표문이 지금 생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사사오천의 물 관련 전설들을 기존의 연구자들은 물 관리에 집중을 하고 그 물을 분배하는 어떤 방식에만 집중을 했고, 그 관련 전설들은 좀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전설 자체가 갖는 사회 생태학적 의미, 요거에 집중을 하셔갖고 굉장히 깊이 있게 발표문을 써주셔서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서
그 산서 남부 지역의 용수 문제 그리고 물 관리 전설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중국 소수민족 사회에 전해지는 그 소수민족 신화와 생태 그리고 공유 문제, 특히 이 농사 그 2,000m 높이의 다락로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 그런 한이족들의 물을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신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물이라고 하는 공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식,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되는 게 바로 그들의 신화와 신앙이다라고 하는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더 흥미롭게 또 많은 걸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이 용어하고 자료 문제, 그거는 좀 간략하게 제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발표문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정리하면서 또 좀 구체적으로 뭐 또 보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 천역사회라고 하는 그 샘물사회라고 하는 그 용어가 원래 중국에서는 천역사회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2018년에 이 장준봉 선생님의 책에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용어를 쓴 학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거를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 여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설로 보고자 했다, 낭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신 건지 이런 거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여기 소재하고 대재에 대한 이야기도 써주셨는데, 여기 이제 소재는 그 청명절 전에 미리 물에 수로 같은 것들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게 소재고, 대제는 용왕 사당에 가서 제사를 올리는 그걸 대제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논문에서는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읽는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요약을 하면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제당을 관리하면 물을 준다,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여러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거의 뭐 20여 년 전쯤에 요거와 관련한 그 수리 전설 연구로 박사 논문을 받으셨고,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오랫동안 이 물관리 전설을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서 수집한 구술자들의 자료를 인용해 주셨는데, 근데 그 발표문에서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술자들의 전설이 언제 어느 마을에서 체록된 건지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개 마을, 사사오촌이라고 하는 5개 마을의 물에 대한 권리가 아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마지에서부터 막내까지 쭉 있는데, 그 물에 대한 권리, 즉 수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구술자가 전승하는 이야기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전설의 성격이나 해석도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에 대한 권리의 대소가 전설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때문에 일어나는 경쟁과 살인의 이야기하고 물을 양보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승되는 마을이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이런 상반된 이야기가 한 마을에 같이 전승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전설의 어떤 그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전승되는 마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수, 이 사제를 주도하는 사수가 살아있는 용형으로 여겨졌다면 혹시 물에 대한 권리가 가장 강력했던 그 저우츠서 같은 곳에서 전승된 이야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술자들이 어느 마을에서 이 이야기들을 전승하고 있는가, 그것하고 이야기의 성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하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관리 전설의 분류에 대해서 천일합일, 그 다음에 천인호재, 이렇게 그 맨 마지막 거는 인정호해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천인합일의 생태관하고 천인호재 생태관, 여기에서 그 용을 하늘로 파악을 하고 그 사수, 요거를 사람, 인으로 파악을 해갖고 그게 이제 천연합의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을에서 모시는 사수, 아까 사진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수, 우리 뭐 제주도의 당에 모셔지는 그런 나무하고 똑같고, 이런 나무들을 모시는 것도 역시 인도와 천도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이라든가 사수라든가 이런 거를 천도로 파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오천의 이런 사수 같은 것들이 중국 서남부 지역에 소수민족 마을이 많은데요. 그 마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용수하고 같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수로 모시는 그 나무들은 천도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가장 오래된 종교관념인 그 샤머니즘하고 관련된 마을의 토착신앙하고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굳이 천도를 가져와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무하고 물하고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물과 나무 숲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윈난성의 강족 계통의 소수민족들의 제룡, 용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도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자연신, 즉 용신으로 통칭되는 자연신에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신이나 천도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물의 신으로서의 용, 자연신으로서의 용, 그리고 그가 깃든 나무와 숲에 바쳐지는 민간의 제사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생태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오래된 샤머니즘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천인호재의 생태관, 여기에서 그 사사오천에서 그 물의 권리를 둘러싼 그 예치 전통, 대부분 이제 이거를 강조한 거와는 달리 선생님께서는 물 분쟁 전설을 통해서 그 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현지인들의 투쟁이 격렬했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련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볼 때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물을 확보하려고 했던 기록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생님께서 수집해서 소개해 주신 신판, 즉 신성재판, 기름 솥에서 뭐 이런 동전을 꺼낸다든가 이런 전설들은 수권의 확보와 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천인호재다라고 하시면서 인사와 천의가 상부상조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수권 천수 관념하고 관련된 해석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전설에서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천인호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수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집단에 의해서 기획된 어떤 사회적 혹은 정치적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용어를 인간이 조성한, 그러니까 수권 천수라고 하는 요 용어를 인간이 조성한 수리시설, 인의, 선생님께서는 아까 인의를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다른 논문에서 또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리시설들, 물기를 튼다든가 이걸 인의로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 그것이 이제 천의하고 연결된다. 말하자면 수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수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이 개입될 여지, 그런 세력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왕춘의 그 사수 요 네. 사진도 그 제사 지내는 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인근에는 가봤지만 이 이왕촌의 사수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흐르는 물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발표에 대한 간략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선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주목주목 그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요약은 하지 않고요. 바로 그 발표자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나무 보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네. 우선 선생님의 많은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에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논문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우선 청력사회의 그 개념은 장준봉 선생님이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2008년에서 단편 논문이 나왔어요. 제목에서는 청력사회 이 개념을 이미 이용하기 하는데 정부 논문 중에는 아무 설명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청력사회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무 설명하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키워드에서도 아직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때 뭐가 조금 의미가 있고 근데 아직 그 명확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한 10년 동안 계속 연구하다가 2018년 그 책 나올 때는 분명히
이거 청력사회 이거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너무 반가웠어요. 처음에 제가 2002년 그때 이거 주제할 때 왜 4.4.5는 중요하는 저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계약, 이거 그냥 쌀이에요. 뭐가 특별해요. 산소성에서도 이거 뭐가 중요해요?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그때 연구할 때는 3개 쌀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2개 쌀이 계속 분석했는데 4.4.5는 언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너무 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논문 해야 되니까 갑자기 청력사회 이 개념도 있어요. 반가웠어요, 그때요. 근데 청력사회 이 개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물로 중국 기층사회 보는 거예요. 예전에 페이샤오통 거기는 그거 토지로 이렇게 봐야 돼요. 땅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장준봉 선생님 거는 아니에요. 그분의 선생님은 산소성 지역을 연구하다가 제시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청력사회는 장준봉 선생님 그거 제안하는 거의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물 관리되는 거 각지에서의 기층사회 연구는 활발해졌어요. 그럼江苏省그 지역은 후유社会 있어요. 대민 지역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는 후베이省그 지역에서는 이제는 벼 농사 질 때는 근데 벼 농사 할 때도 물 관리해야 돼. 특별히 관리 있어요. 그거 쉬田 있어요. 그럼 쉬田 水利社会로 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엄청 중요해요. 산신성면은 청력사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서에 관여되는 그거 규정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거는 제가 현지 조사로부터 나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지 조사할 때는 실제는 직접 어떤 전설이 있는지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럼 그 현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무슨 전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4.4.5층 어떻게 유래되는 거 그냥 물어보는 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그냥 물어보고 그러면은 답 다 받았어요. 근데 일반 연구자들이는 이거 다 받고 그냥 족지 사회 어떻게 되는지 연구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 흥미로운 곳에는 이거 분명히 좀 이야기요. 근데 우리 그때 교수님들이랑 같이 할 때 되게 재밌는 거는 기름솥에서 분열 금지라는 이거 진짜 있어요. 엄청 토론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진시든지 안 진시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꼭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그때부터 제가 이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시든지 이야기든지 제가 구별하지 않고 전서로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상황에서 조금 스트링 강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막 다 찾아서 이제는 그때 정서를 정리했어요. 28개 정리했는데 실제는 그때 교수님 다른 문제도 있어요. 왕청의 그 4개 정서가 무엇인지. 근데 왕청도 이 28개 정서는 그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4개는 추가했어요. 그 4개 중에는 3개는 거의 똑같아요. 그냥 다른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조금 새로운 거예요. 그 새로운 거는 어떤 말의 유래요. 그때는 제가 이거 수집하지 못했어요. 하나만이요 이거요. 근데 흥미로운 곳에도 그 싸의 식물 그거 싸수의 이야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음용하는 거는 왕천곳이요.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집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 거는 왕천고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왕성고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왕성의 논문에서는 이거는 정서 보지 않았어요. 분인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이거는 정설이에요. 그래서 음용했어요. 그래서 낭만적은 로맨틱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상적으로 조금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소재 대제는 진짜 제가 설명하는 대로 똑같아요. 소재는 대제 준비하는 단계예요. 용왕묘는 가서는 제사는 실제는 진행하지 않아요. 제의 하나도 없어요. 대제에서는 그 소재에서 의사 결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용왕묘 가서는 제사해요. 근데 제사도 엄청 단순히 해요. 제가 화부 지역 다른 용왕제의 제사로 비교하면 여기는 제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요. 돼지 머리만 가지고 그리고 향초만 가지고 상 하나만 듣고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약간 좀 형식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정체 과정 그거 같이 상의해야 돼요. 이 수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는
현지인들이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이거는 소재 대제예요. 우리 연구자들이 항상 갈 때는 저의 의만 받는 거예요. 근데 현지인들이 이거는 소재 대제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그분들이 사사오총의 사례로 보면은 종교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고 그분들이는 이 사회 관리하는 거 엄청 강조해요. 그때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 각조의 문제는 실제 제가 한국어 능력이 너무 못해서 중문 그 원고는 원래는 이거는 출약분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유천자족을 좀 생략했어요. 그 생략하는 부분 중에는 여러 가지 형용 연구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는 생략했어요. 실제요. 한국어 중에 그 다음에도 정서의 구수자와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 그거 생략하는 내용 중에 다 있어요. 나중에는 혹시나 정식으로 발표할 수 있으면 다 추가하려고요. 근데 여기서는 보충하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도 엄청 관심하고 싶어요. 어떤 그거 춘사에서 어떤 말에서 이 이야기 나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이거 궁금하게 다 적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은 춘사 강에 엄청이 부딪히고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춘사는 이거는 분증으로 얘기해, 그 춘사는 양보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절대로 없고, 그리고는 사사오춘종에 왜 있는지 저도 조금 분석해야 되는지 실제는 저우츠보다 이왕 말의 이야기 제일 많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 보면도 우리는 구수자를 찾아야 돼. 이분 너무 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의시 없이 누가 꼭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는 거 찾아보면 의왕중의 이야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 보면은 공지엔도 이야기 많아요. 딱 이거는 느낌이 있어요. 사사오춘종의 제일 부안정의 요소, 사사오춘종의 가운데 이왕, 그리고는 세 단계의 구조 중에 공지엔 딱 이야기 많은 그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의 그 질문은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 합의의 그 생태관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면은 맞아요. 저도 이거는 사사오중의 특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사오중의 경우 이거 전설을 보면도 사무는 신수로 삼았지만 그런데 우리 조사할 때요. 특별히 이거 관련의 제사, 우리가 아주 종교적으로 이렇게 제사든지 금기든지는 신앙적 행위는 별로 없어요. 제가 갈 때는 2000년 정도예요. 뭐 특별히 사수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나중에 다른 그거 연구자들이 보고 보면은 약간 2010년 이후 사수에 대해 뭐가 제사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재조사하고 싶어요. 왜 나오는지. 왜냐하면 요즘은 무형문화유산에 신청하는 것도 되게 활발해졌어요. 이거 활발해지면서는 일반 현지인들이 이거 이용하고 자기의 이거 문화는 어떻게 더 대단하는 거 해요. 근데 사사오천도 이거 그 성의 무형문화유산 등록 신청했어요. 됐을 것 같아요, 그거요. 근데 저도 의심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거 때문에 나중에 제사 뭐든지도 조금 더 풍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제가 추론지만 근데 분명히 제가 2000년 그 사이에 그때 조사할 때는 이렇게 그때 우리도 원하는 거에 종교적으로 의미는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는 사사오총의 쌀을 보면 제가 많이는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신의 개념 나오지만 그리고 샤머니즘 이렇게 종교 의미보다는 약간 사회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그러면 아주 문인적으로의 철학하는 것 정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하늘이 우리 보고 있어요. 그 하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용했어요. 이거 이용하고 천리 합의도 이렇게로 생각할 수 있으면 청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천리 호재의 가치는 이렇게 단순한 청도로 생각했어요. 천리 호재에서는 우선 첫 번째는 심판은 하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이 이야기 사사오총의 이야기하고 산소성의 다는 이 심판의 이야기에서 다
특별한 가르치는 신선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어차피 하늘이 우리 보고 있으니까 결과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늘이에요. 어떤 신선도 없어요. 이 전설 중에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혹은 주소를 등을 보면 칼산을 오르고 뭐 불 바다에 뛰어드는 행위든지 이거 중에 약간은 무슨 신통을 빌어서 의미가 있죠. 근데 사사오종에 이거 중에는 없어요. 우리 계속 물어봐도 그냥 없으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만 계속 얘기 꺼냈으니까 뭐가 이렇게 신비로운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늘이 지키는 논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과 뭐가 특별히 뭐가 연결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산시성의 여러 가지 정서 중에 보면 청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꼭 예를 들면 황첸첸 얘기하는 거 수리 금전들이 이렇게 뭐가 받아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사람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늘이 연민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거는 전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좋은 일이 하면 하늘이 상을 주거나 이런 전설도 많이 있어요. 또한 매우 열심히 살아서 하늘이 감동했어요. 그러면 뭐가 또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이런 거요. 그래서 저는 천린 호재는 세 번째 경우로 봐요. 노력이 있는 행위와 가치관에 대한 하늘의 인정을 강조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지금의 이 전설, 기름솥에서 등을 건지다 전설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 텍스트로 보면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힌다는 행위과 뭐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조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논문에서 분석했듯이 여기서의 사사오종의 물 분배에서 강센을 보이는 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 관리 지소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을 되찾게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보입니다. 실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분들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 니들만 물 이용하고 남은 거 우리만 줘요. 근데 그 사회 진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28날이는 그 5개 마을은 나누지만 나머지 부속중 할 때는 예를 들면 저희 마을은 하루만 물 받았어요. 댐에서 받았어요. 근데 부족해요. 어떡하지요? 근데 실제는 다른 날이는 그냥 수레 꺼내고 가서 그 주사중에서 물 받으면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단지 그 수로로 댐으로 받아둔 물은 그 하루만 공시적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평소는 부족할 때는 마음대로 주사중 가서 물은 그냥 이부분으로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약간 너무 강하고 우리만 승장하고 얘들이는 다른 말들이는 아무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로도 생각하고 그리고는 있는 심판도 제가 여러 가지의 지역의 이 심판을 보고 흥미로운 곳에는 이야기 중의 당사자 또 현지에서 물어보면은 물은 저우치처럼 이렇게 이익 받은 말들이 인정해요. 자랑스러우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패자들이요, 부소춘들이는 당연히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근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요. 그래도요. 어쩔 수 없이요. 당연히 이거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는 사회적으로 보는 더 이렇게 더 조사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번째는 전설로 보면요. 분명히 이 전설 쪽에 보면은 공평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중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저는 천리 호재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천리 합일은 천리 호재는 같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사사오천로 보면 인위적 지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지 저도 오늘 많은 교수님의 의견도 다른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수긍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생님 추가로 또 질문하실 거면 추가 질문 같은 거는 그러면 없으신가요? 네, 시간도 많이 됐고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그 토론문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답사하셨던 이야기부터 그 20년 전의 얘기는 잘 모르는 것들인데 그 답사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갖고 지금 상황하고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황진춘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선재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발표에 대해서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예, 특별히 예, 아직은 예, 특별히 질문 없다고 하는데 이후라도 혹시 그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후속 기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저희한테 질문을 채팅창이나 이런 방식으로 남겨주시면은 발표자분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오늘 첫날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 동아시아, 동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 전역, 이 생태문학을 통해서 보는 공존과 평화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를 가장 어떻게 치열하게 통과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깊은 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통시대 문학이라고 하는 고전이 어떻게 현실과 접속되고 또 우리가 그 현실을 사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선생님,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